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 다각형을 해보도록 할게.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 다각형은 바탕이 뭐가 돼야 되냐면 도수 분포표가 바탕이 돼야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수 분포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게 도수 분포표였죠. 이런 자료의 값을 별량이라고 하죠. 자, 이런 별량을 자, 일정한 크기로 잘랐어. 일정한 크기로 나눈다고 해야 되겠죠? 자, 이 일정한 크기가 바로 계급의 크기가 되고, 이 계급의 크기별로 나누어서 만들어진 이 것들이 각각이 계급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급의 크기는 6이고, 3개의 계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각각 계급마다 자, 도수가 나와 있죠. 자, 도수의 총합이 우리 별량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는 게 도수 분포표인데 이 도수 분포표를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게 히스토그램이야. 자,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건데 자, 막대 그래프에 자, 가로축은 바로 계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계급의 각각 자, 끝값들을 쭉 나열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도수가 세로축으로 갈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막대 그래프를 그 칸에 꽉꽉 채워서 그리는 게 히스토그램이야. 일반 막대 그래프하고 또 차이가 나죠. 막대 그래프는 그 칸 안에 꽉 채우지 않고 막대기만큼 이렇게 막대기만 그리고 여유가 있잖아요. 양 끝으로. 그런데 여기는 그 계급을 꽉 채워야 돼. 자, 이렇게 그린 게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하면 이 히스토그램에 각 막대기 끝 지점에 중앙에다 점을 콕콕콕 찍고 자, 양끝으로는 막대기가 없잖아. 그래서 바닥에 가운데에다 점을 찍어서 각각의 점들을 연결하면 이게 다 선분이 되죠. 이 선분들로 둘러싸인 이 도형을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하는 거야. 되겠지? 자, 그럼 자, 도수 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 그랬는데 히스토그램에 보자. 히스토그램에서 각 계급별로 직사각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계급마다 우리 계급의 크기는 같잖아요. 요 사이가 계급의 크기거든요. 그쵸? 얼마 이상, 얼마 미만, 얼마 이상, 얼마 미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계급의 크기인데 각각의 계급의 크기는 같아.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무엇에 의해서 자, 좌우되겠어? 이 넓이는 그렇지. 도수에 의해서 직사각형의 넓이가 결정되는 거지. 왜냐면 가로의 길이가 다 같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에 의해서 넓이가 결정되는데 그 세로의 길이가 도수인 거잖아. 그래서 도수에 비례하게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자, 도수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합쳐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합친다는 건 봐, 계급의 크기, 자, 계급의 크기는 똑같아. 우리가 가로의 길이가 계급의 크기잖아. 곱하기 세로의 크기는 도수예요. 도수. 그러면 자, 이 첫 번째 직사각형은 계급의 크기는 똑같고 도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계급의 크기 똑같고 자, 도수 2 두 번째 도수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더하기를 할 거잖아. 더하기를 해야 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되겠죠. 그러면 계급의 크기는 똑같으니까 계급의 크기로 묶어내. 분배법칙. 계급의 크기로 묶어내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 도수 1 더하기 도수 2 더하기 이렇게 하겠죠. 결국은 뭐니? 여기가 도수의 총합이 되는 거 아니니? 그치? 도수의 총합.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합. 이렇게 하면 자, 이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 됩니다. 그렇다면 히스토그램은 다각형이잖아. 이 점들을 쫙 연결하고 자, 여기 가로축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다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려고 하면 잘 봐. 여기 뾰족 나와 있는 부분이 자, 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요. 얘가 얘랑 같아요. 그럼 얘를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 마찬가지로 요 튀어나온 부분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자, 그 다음에 요 튀어나온 부분은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 튀어나온 부분 여기, 튀어나온 부분 여기, 튀어나온 부분 여기 채우잖아요. 결국은 자, 이 다각형의 넓이는 이 히스토그램의 넓이의 합과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자, 무엇과 같다? 이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합. 자,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합. 이렇게 하면 도수 분포 다각형과 자,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밑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밑에 나와 있는 도수 분포표를 히스토그램으로도 그려보고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도 그려보고 자, 문제들도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상대도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도수라는 건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 도수의 비율을 상대도수라고 한다. 상대도수. 그래서 상대도수는 그 계급의 상대도수는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자,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는데 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소수로 나타내는 게 더 좋겠죠. 소수로 나타낼 수 없을 땐 분수로 나타내도 됩니다. 자, 그럼 상대도수의 특징을 볼게요. 자, 상대도수의 특징은 자, 상대도수를 다 합친 것은 항상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여기 한번 볼게. 자, 여기까지를 보면 우리는 도수 분포표랑 똑같습니다. 맞죠? 도수 분포표. 그럼 거기에다가 오른쪽에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상대도수 칸을 만들어 볼게요. 상대도수라고 하고 자, 여기다가 상대도수를 구할 건데 상대도수는 자, 도수의 총합분의 계급의 도수죠. 자, 도수의 총합이 여기 있어. 그리고 그 계급의 도수는 여기 있죠. 그래서 50분의 2. 50분의 2니까 100분의 4, 0.0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10명이니까 50분의 10, 소수로 0.2. 자, 그 다음에 20은 50분의 20, 그래서 0.4. 자, 14는 50분의 14, 0.28. 4는 50분의 4, 0.08. 이것들을 다 합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1이 안 되면 계산 잘못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상대도수를 구할 때 조금 힌트를 준다면 자, 여기 도수가 2배가 되면요. 도수가 2배가 되면 상대도수도 2배가 된다. 그렇지? 도수에 비례합니다. 상대도수는. 그거 기억하면 나중에 상대도수 구할 때 또는 상대도수를 이용해서 도수를 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자, 써먹을 수 있어. 자, 그게 바로 두 번째 성질이죠. 각 계급의 상대도수는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한다. 자, 그리고 이제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자료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상대도수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상대도수의 특징 중에서 자,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되나? 다른 것과 비교되는 특징이죠. 굳이 일반 도수를 써도 되는데 왜 꼭 상대도수를 써야 할까? 상대도수는 이렇게 도수의 총합이 다른 자, 총합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자료를 분석할 때, 비교할 때 자,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 도수 분포표도 자, 그거를 나타낸 히스토그램, 상대 도수 분포 자, 나타낸 히스토그램에 자, 점을 찍어서 꼭대기 점을 찍어서 다각형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 도수 분포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도 만들고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도 만들 수 있다. 되겠니? 자, 그럼 자, 여기 특징을 또 하나 볼게요.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는 자, 보통 도수 분포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를 많이 이용한다 그랬어. 자, 왜냐하면 다각형 모양으로 이용하면 두 가지 이상을 비교할 때 편해요.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면 막대기가 뒤에 걸 가리잖아. 두 가지 이상을 겹쳐서 그리기가 힘들어. 그래서 도수 분포 다각형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상대 도수의 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은 자, 도수 분포표를 히스토그램이나 도수 분포 다각형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도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어. 자, 뭘 알려주냐면 계급의 도수랑 상대 도수를 알려주면 자, 계급의 도수랑 상대 도수랑 알려주고 요거 총합을 모른다. 요걸 구하라고 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물론 여기 일부 안 보이게 해놓고. 그러면 자, 도수와 상대 도수, 도수와 상대 도수를 이용해서 도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은 상대 도수분의 도수, 즉 도수 나누기 상대 도수 하면 돼요. 자, 도수를 상대 도수로 나눈다. 되겠니? 자, 이해됐죠? 요거 하나만 공식 외우면 되잖아. 우리가 상대 도수 구할 때 어떻게 했어? 상대 도수. 도수의 총합분의 도수, 그 계급의 도수 이렇게 했죠. 그러면 나는 이걸 구하고 싶은 거잖아. 얘는 알고 있잖아. 그럼 얘랑 자리 바꿔주면 돼. 자리를 바꿔서 도수의 총합은 자, 상대 도수 밑으로 오네. 상대 도수분의 도수 이렇게 하면 자, 편리하게 총합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식을 하나만 알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모르는 부분을 자, 식을 바꿔가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자.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하고 유형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유형편에서 우리 어디까지 풀었었더라? 자, 여기 백분율까지 했었던 것 같아. 자, 백분율, 특정 계급의 백분율 해서 몇 %까지 하는지 구했었어요. 자, 오늘은 히스토그램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 유형 4번입니다. 자, 잡혔나요? 자, 히스토그램은 자, 도수 분포표를 자, 막대 그래프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요 가로축은 바로 계급의 크기, 즉 계급의 끝값들을 쭉쭉쭉 나열한다 했어요. 그리고 자, 요 하나의 가로축은 계급의 크기가 된다는 거. 그리고 세로는 자, 직사각형의 세로는 원래 세로축이 도수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 각 계급의 도수가 세로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 자, 980번 문제 볼까? 자, 독서반 학생들이 1년 동안 읽은 책의 권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했어. 자, 사람 수고요. 권수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 한번 보자. 이 아이들이 지금 몇 명인지 안 나와 있거든요. 자, 그것들을 구하려면 여기 각각의 도수들을 다 구해서 더하기를 해야 돼. 자, 일단 첫 번째 1번부터 보자. 계급의 크기는 4권이다. 자, 계급의 크기. 자, 요 크기를 말하는 거죠. 자, 8에서 4를 빼면 4 맞죠? 단위는 권 맞습니다. 어떤 막대기를 선택해도 가로축은 가로의 길이는 끝에서 끝으로 빼면 4권이 됩니다. 두 번째, 전체 학생 수는 32이다. 계산해 봐야겠죠? 자, 첫 번째 막대기 직사각형의 세로는 자, 도수는 3이 되고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7이 되고 여기는 10이 되고 여기는 6, 여기는 2가 됩니다. 다 합쳐보자. 자, 여기가 10, 여기가 10, 여기가 12, 32 맞죠? 전체 학생 수는 32명 맞습니다.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의 계급값은 26권이 됐어.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이니까 얘다 그치? 계급값을 물어보죠. 계급값은 가운데 있는 거죠. 가운데 있는 거. 24와 28의 중점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죠. 그러면 26 맞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책을 20권 이상 읽은 학생은 전체의 30%이다. 자, 일단 20권 이상 읽었다는 건 여기 20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이니까 오른쪽을 말하죠. 그래서 오른쪽을 봅니다. 6하고 2하고 자, 8명이죠. 8명. 8명입니다. 자, 8명. 그러면 몇 %냐 물어봤으니까 전체를 자, 나눠야겠죠. 전체가 32라고 했어. 자, 그리고 %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8, 4, 30이고요.
자, 4하고 100하고 약분을 하면 25. 25%라고 해야 되는데 30%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린 것 같습니다. 5번. 책을 8번째로 적게 읽은 학생이 속하는 계급은, 자, 여기다 있어. 8번째로 적게 읽었다 그랬어. 그러면 적게 읽은 거니까 여기서부터 가야 되겠죠? 그럼 8번째. 자, 여기가 제일 적게 읽은 구간인데 3명. 그 다음은 4명. 자, 8명이 되려면 여기가 들어가겠네, 여기. 자, 요 안에 8번째가 들어갈 거고요. 이때 계급은 했으니까, 자, 요걸 읽어주면 됩니다. 12권 이상, 16권 미만. 맞죠?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건 4번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나머지 한번 같이 해보고, 자, 넘어가서 선생님하고는 유형 5번 찢어진 히스토그램 가볼게요. 자, 먼저 찢어졌는데 도수의 총합이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자, 도수의 총합이 주어졌어. 그러면 이 총합을 이용해서 찢어진 부분의 도수를 구하면 된다. 자, 두 번째, 도수의 총합이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도수의 총합을 x로 놓고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x의 값을 구한다. 그리고 찢어진 부분의 도수를 구한다 그랬네. 자, 대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재석인에 반한 학생들의 1분 동안 줄넘기 기록을 조사한 히스토그램이다. 일부가 찢어져 보이지 않는다. 자, 기록이 40회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40%일 때 그랬어. 자, 지금 여기 전체 학생 수를 안 줬어요. 맞죠? 그리고 자, 알려준 건 40회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40%. 자, 40회 미만이면 40회를 기준으로 미만이니까 이쪽이죠. 이쪽이 전체 학생의 40%래. 자, 그러면 우리가 40회 이상 45회 미만인 학생 수, 여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요. 일단 전체 학생 수를 x라고 하래 있어요. 여기서 자, 주어진 대로 해볼게요. 자, 전체 학생 수를 자, x명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40회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40%를 했어. 그럼 여기 학생을 볼게요. 얘네들이 알고 있는 애들이 5명이고 여기는 8, 9, 10, 9명이고 얘는 모르고 여기가 8명 여기가 3명입니다. 일단 40회 미만이 5명, 9명, 14명이죠. 자, 그러면 40회 미만이 14명 인데 얘네들이 전체 40%야. 우리 자, 100분율 구할 때 어떻게 했어? 전체 학생 수분의 거기 해당되는 학생 수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나온다 했죠? 이게 40%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아이는 자, x분의 1400이 40이니까 x를 곱해서 열로 보내고 얘 없애면 되죠. 그리고 40으로 다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여기 40을 나눠서 열로 오면 됩니다. x는 40분의 140 약분하고 하나씩 떼버리고 4분의 140이야. 그러면 또 2로 2분의 70 그러면 35 약분만 해도 답이 나오네. 35. 그래서 여기서 따라서 x는 35명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x가 아니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40회 이상 45회 미만인 학생 수고 x는 전체 학생 수였어.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를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 맞죠? 그러면 자, 40회 이상 자, 45회 미만은 자, 어떻게 해야 돼? 전체 학생 수 35명에서 빼기 뭘 해야 되겠니? 얘네들 다 더한 거 5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3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4명이었고 여기가 11명. 그러니까 14명과 11명
그러면 25명이죠. 자, 25명을 빼면 얼마가 남아? 10명이구나. 자, 따라서 10명이라고 답을 하면 되겠다. 되겠니? 자, 그리고 요것들은 살짝 지워주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이렇게 답을 쓰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고 자, 나머지들 친구들이 다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자,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도수 분포 다각형, 히스토그램에서 각 직사각형 윗부분, 윗변의 중앙의 점과 그래프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이 하나씩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중앙의 점을 성분으로 연결하여 그린 그래프를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했어. 그리고 도수 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 넓이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 뭐였어? 계급의 크기 곱하기 뭐였어? 도수의 총합. 도수의 자, 합이었죠. 이렇게 하면 바로 히스토그램의 넓이와 같다 그랬어. 자, 그럼 대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항상 여기 계급의 자, 도수분포 다각형 계급의 시작점부터 각 경계점들을 쫙쫙쫙쫙 해서 자, 끝점까지 딱 하고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 다각형이 만들어질 건데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점을 찍으면 돼. 자, 도수에 해당되는 도수를 찾아서 가운데 부분에 점을 짝짝짝 찍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뒷부분에 바닥에 중앙에 점을 찍고 연결하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도수 분포 다각형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OX 문제 해보자. 1번 계급의 개수는 8이다. 자, 계급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이다. 6개 아닙니다. 1번 틀렸네, 그러면. 맞죠? 자, 두 번째, 계급의 크기는 3%이다. 단위가 퍼센트래. 그럼 크기는 요거 하나를 말하는 거죠. 한 칸. 3에서 6까지니까 3% 맞네요. 여기도 다 3이죠. 계급의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맞죠? 방영한 단막극은 30편이다. 자, 그러면 개수, 지금 단막극의 시청률이니까 단막극의 개수를 보자. 자, 시청률이 3%에서 3% 이상 6% 미만인 게 3개. 자, 그 다음은 5개. 그 다음에 11편, 8편, 2편, 1편. 다 합치면 되겠다. 여기가 10, 18, 19, 20, 30편이다. 맞네요. 그 다음 4번 시청률이 9% 미만인 단막극은 8편이다. 9%니까 자, 9에서 자릅시다. 9에서 잘라서 미만이니까 이쪽이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말하네. 그러면 합쳐서 8편이다. 맞는 거네요. 맞아요. 자, 시청률이 10%인 단막극이 속하는 계급의 도수는 11편이다. 시청률이 10%인 단막극. 10%면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죠, 여기. 여기 들어가죠. 이거의 계급의 도수는 11편. 맞죠? 맞습니다. 자, 다 맞네. 그러면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좋아.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자, 선생님하고 풀만한 건 없고, 너희들이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 993번. 자, 서술형 문제. 선생님 같이 풀어볼까? 오른쪽 그림은 진흙이네 반 학생들의 던지기 기록을 조사해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그랬어. 던지기 기록이 상위 30% 이내에 들려면 기록이 적어도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했어. 자, 상위 30%라는 건 잘하는 쪽에서 30%죠. 그럼 일단 전체 학생 수를 알아야 되니까 전체 학생 수 구하러 가보자. 자, 여기서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의 물결선 보이죠? 물결선. 자, 이것도 물결선 쓸 수 있습니다. 0에서부터 15까지 점핑했잖아. 갑자기 0에서 15로 갔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물결을 쓴 거야. 그리고 15, 20, 22에서 25, 자, 5.
씩 계급의 크기가 5씩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전체 도수를 구합시다. 여기가 3, 여기가 6, 여기가 8, 11, 9, 3이네요. 다 더하면 여기가 20. 자, 그 다음에 20하고 여기가 14, 20, 40이네. 자, 전체 도수가 40입니다. 자, 그럼 전체 학생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3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1 더하기 9 더하기 3을 했더니 40이죠. 맞죠? 자, 그리고 30%면 몇 명이지? 30%는 어떻게 구해야 돼? 전체 학생수. 전체 학생수가 40명이잖아. 그치? 그러면 40명의 30%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자, 40명에 대한 30%를 구하고 싶어. 그럼 40 곱하기 100분의 30 비율, 전체에다가 비율을 곱하면 그 비율에 해당되는 애가 나와.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하나씩 사이좋게 떼고 또 하나 떼고 하면 3, 4, 12. 자, 12명. 자, 30%에 해당되는 학생은 12명이야. 그치? 자, 여기다가 30%는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12명. 그러면 상위 30%니까 기록이 좋은 쪽에서부터 이게 좋은 거죠. 자, 12명에 속하는 아이는 여기까지네. 3명, 9명. 자, 요 라인에서 끝났습니다. 여기죠. 자, 그러면 이쪽이 상위 30%. 이므로 자, 기록이 적어도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35m. 35m 이상이어야 한다. 자, 되겠죠? 답이 35m라고 적으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찢어진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가볼게 또. 자, 똑같아요. 자, 여기 개념은 자, 도수의 총합이 주어지면 도수의 총합을 이용해서 찢어진 부분의 도수를 구하면 되고, 도수의 총합이 주어지지 않을 땐 총합을 x로 놓고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x를 구한 다음 찢어진 부분의 도수를 구하라. 자, 대표 문제 볼게요. 자, 한순회 반 학생이 갯벌 체험에서 수확한 조개의 개수를 조사하는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자, 그런데 조개를 30개 이상 수확한 학생이 전체 10%일 때, 자, 20개 이상 25개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 자, 결국 모르는 거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전체 학생 수 안 알려줬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 전체 학생 수를 x라고 합니다. x명이라고 하면 자, 30개 이상 수확한 학생은 자, 30개 이상. 자, 수확한 학생 몇 명인지 보자. 30개 이상이니까 30을 기준으로 오른쪽이죠. 요거 2개네, 그치? 요거 2개. 도수를 보자. 여기가 2명. 여기가 1명이에요. 아, 그러면 30개 이상은 3명이죠. 3명이야. 근데 이게 전체의 10%래. 그럼 우리가 자, 10% 어떻게 했다? 전체 학생 수 분의 자, 이 3명이 있는데 자, 거기에 100을 곱한 것이 몇 %다? 10%다. 100분을 구할 때 이렇게 하잖아. 전체분에 해당되는 거 곱하기 100. 근데 그게 10%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아까처럼 다시 해볼까? x분의 그러면 300이죠. 300은 10이니까 x 열로 보내고 10 열로 보내고 맞죠? 이렇게. 자, 10분의 30이니까 10분의 300이니까 30이 되겠네. 그래서 x는 30. 그래서 전체 학생 수가 30명인가 알아냈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개 이상 25개 미만.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아이들을 다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 봤더니 10에서 15가 3. 자, 그 다음은 5. 자, 그 다음 모르고 여기가 8.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자,
10개 이상, 25개 미만 학생 수는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전체 학생 수 30에서 빼기 다 더한 거 3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여기가 18, 19 빼면 11이네. 자, 11명이라고 답을 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좋아. 그럼 넘어가 볼게. 자, 같이 할 수 있는 건 없네. 자, 너희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유형 8번 가보자. 두 도수 분포 다각형을 비교하기. 자,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자, 도수 분포 다각형은 도수의 총합이 같은 2개 이상의 자료의 분포 상태를 동시에 나타내어 비교할 때 편리하다 그랬어. 자, 도수의 총합이 같을 때야, 같을 때 우리는 그냥 도수 분포 다각형을 쓰고요. 자, 요 다음에 나올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 상대도수라는 거는 도수의 총합이 다를 때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도수의 총합이 같을 때는 도수 분포 다각형을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비교할 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을수록 별량이 큰 자료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자, 지금 영재네 반 남학생 여학생의 하루 동안 음악 감상 시간을 나타낸 도수 분포 다각형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거든요. 자, 볼게요. 일단 지금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남학생들 2명, 4명, 7명, 여기 4명, 4명, 2명, 1명. 자, 합치면 여기가 20명입니다. 남학생이 20명이고요. 20명. 여학생을 한번 볼까요? 여학생은 자, 여기는 없고요. 여기가 1명, 3명, 8명, 4명, 3명, 1명. 합쳐볼까요? 10, 20. 여학생도 20명이죠. 자, 이렇게 남녀 학생 수가 같습니다. 자, 남녀 학생 수가 같은 상황에서 자, 도수분포 다각형 만들어놨어. 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음악 감상 시간이 더 많은 편이다. 그래프가 어느 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을수록 여기 분이 많은 거죠. 감상 시간이 많은 거죠. 여학생의 그래프가 남학생 그래프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느낌 보이죠, 그쵸? 그래서 여학생이 더 많은 편이다. 맞습니다. 맞죠? 니은 음악 감상 시간이 30분 이상 40분 미만인 학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다. 자, 30분 이상 40분 미만, 30분 이상 40분 미만, 요 사이다, 그치? 요 사이에 남학생은 7명, 여학생은 3명입니다. 여학생이 많다? 여학생이 작죠? 틀렸네요. 자, 디귿 각각의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서로 같다. 자,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그랬어? 히스토그램하고 같은데 히스토그램은 가로가 계급의 크기 자, 에다가 도수의 총합을 곱한 것 같다 그랬죠. 그런데 남학생, 여학생 자, 계급의 크기도 다 똑같고 도수의 총합도 같아. 따라서 넓이는 서로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3번 되겠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추가로 99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영어 점수를 조사해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그랬어요. 1번과 2번. 자, 먼저 학생 수를 비교해 볼게요. 자, 빨간색 그래프가 1번 일반이네. 자, 빨간색부터 가보자. 자, 여기 2명, 5명, 여기가 6명, 8명, 4명, 3명, 2명. 자, 합치면 여기가 10, 20,
30명입니다. 1반은 30명. 2반 가볼게요. 2반 파란색으로. 자, 1, 3, 4. 여기가 7, 8, 4, 3, 없고. 자, 그럼 합쳐보자. 자, 4, 4, 아니다. 10 이고요. 20, 30, 36 똑같습니다. 자, 더해보니까 똑같네. 자, 남자, 여자, 1반, 2반, 1반, 2반 같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자, 영어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학생은 2반이 1반보다 많다. 2반이 많다라고 했네. 보자. 70점 이상 80점 미만. 여기네. 누가 많아? 파란색. 파란색은 2반이죠. 2반이 많다. 2반이 많다. 맞습니다. 자, 계급 값이 45점. 계급 값이 45점. 그럼 가운데 있는 게 45점. 여기죠, 여기죠. 40과 50 사이. 여기가 45잖아. 계급 값이 45점인 계급에 속하는 학생은, 자, 1반이 더 많다 그랬는데, 여기 보자. 어느 게 많아? 빨간색이 많죠. 여기 5고 여기 3. 빨간색. 1반 많다. 맞죠? 맞네. 자, 두 번째. 4번 1반보다 2반 학생들의 영어 점수가 더 높은 편이다 그랬는데, 자, 점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거죠. 자,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가 빨간색보다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는 거 보이죠? 대체로 이렇게 그래프가 파란색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2반이 더 높은 편이다. 1반보다 2반 학생들이 높은 편이다. 아, 맞네요. 5번 영어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은 2반에 있다. 가장 높은 학생은 90점과 100점 사이에 있어요. 90점과 100점 사이에 있는데, 자, 여기에 1반 학생은 2명이 있고요. 2반 학생은 3명이 있는데, 가장 높은 학생, 이 2명, 3명, 이 5명의 진짜 점수는 여기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정확한 점수는 알 수 없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5번이 틀렸네. 자, 정확한 점수는 알 수 없으니까 가장 높은 학생이 2반에 있을지 1반에 있을지는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 8번 끝나고 유형 9번 상대도수 가보자. 우리 상대도수는, 자,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를 상대도수를 하고, 우리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했을 때 뭐 했어? 100분율 구했죠. 그러니까 100분율은 결국 상대도수에 곱하기 100을 한 거하고 똑같다. 맞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계급의 도수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얘네들이 곱하면 돼요. 얘네들이 곱하면 되고요. 도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돼요. 이해됐어? 하나의식만 제대로 외우면 그냥 우리가 방정식 풀듯이 풀면 됩니다. 자, 999번 가보자. 승기네반 학생 줄넘기 기록을 조사해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줄넘기 기록이 37회인 학생이 속하는 계급의 상대도수는 그랬어. 자, 물결선 썼네요. 히스토그램입니다. 이게 20부터 시작합니다. 20 이상. 자, 그런데 자, 37회인 학생이 속하는 계급 37회니까 35에서 40 여기네. 이 계급이네. 자, 이 계급의 상대도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상대도수를 구하려면 계급의 도수의 총합도 알아야 되고 그 계급의 도수도 알아야 되죠. 일단 이 계급의 도수는 보니까 한 칸 1이니까 여기가 9네. 9. 자, 9. 그럼 일단 전체 학생 수부터 구해야 되니까, 자, 일단 각 계급의 도수부터 계산해보자. 여기 1, 5, 6, 여기가 4. 다 합치면요. 10, 25. 자, 25분의 여기에 속한 게 9죠. 9. 이게 상대도수야. 곱하기 100을 하면 100분율이고 퍼센트 붙인 거고. 되겠지? 상대도수는 그냥 분수나 소수로. 자, 요거 어떻게 하면 될까? 양변에 분자 분모에 4를 곱해서 100분의 4, 9, 36 하면 되잖아. 그래서 얼마야? 0.36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상대도수 분포표 유형 10번으로 가보자. 집중 공략. 자, 집중해보자. 상대도수 분포표는요. 자, 이 도수 분포표에다가 오른쪽에 상대도수라는 칸을 만들어서 상대도수를 구해주면 돼요. 자, 상대도수의 합은 항상 1이 되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기. 자, 그럼 상대도수 어떻게 구한다? 전체분의
그 해당 도수. 그치? 50분의 14, 50분의 22, 50분의 8, 50분의 6 해서 각각 구하면 되고 합이 1인 거 확인하고. 됐지? 자, 그리고 도수에 비례한다. 도수와 상대 도수는 서로 비례. 정비례 관계, 비례식 써도 됩니다. 되겠니? 대표 문제 가보자. 자, 이제 A의 값으로 옳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자, E 항상 뭐였어요? 1 돼야 되죠. E는 1. 맞죠? 자, 그 다음 몇 명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안 나와 있어. 그럼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자, 한번 보자.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도수랑 상대도수가 같이 나와 있는 거 하나 찾으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합계를 D라고 했잖아. 그러면 D분의 2 한 게 0.1이지. 전체분의 2 한 것이 0.1인 거야. 그치? 그러면 자, 요거 계산하기 위해서 0.1을 10분의 1로 바꿀게요. 10분의 1. 자, 분수랑 같다 했을 때 우리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곱하면 돼요. 이렇게 곱한 건 같아요. 그래서 D 곱하기 1은 즉 D는 2 곱하기 20 되는 거야. 맞죠? D는 20. 이렇게 곱한 건 이렇게 곱한 거하고 같다. 그래서 D는 20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럼 A는 어떻게 되지? 20분의 3 하면 A가 나오겠죠. 20분의 3. 그럼 A는 20분의 3인데 요거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곱하기 5를 하자. 그러면 100분의 15. 0.15죠. 얘는 0.15.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의 5배죠. 2에서 곱하기 5 하면 되잖아. 2, 50. 여기 5 하면 돼. 곱하기 5. 얼마야? 0.5.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0.2. 0.1이 2배죠. 0.1이 2배가 0.2. 그러면 2의 2배 하면 돼. 얼마? 4. 이렇게. 쉽죠? 그럼 다 끝났어. 자, 옳지 않은 것. A 0.25. 이거 틀렸네. 이거 틀렸고. B 0.5. C는 4. D는 20. E는 1. 맞죠?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들 우리 친구들이 해보고 자, 넘어가 볼까? 자, 1008번. 자, 빗불 서술형입니다. 한번 보자. 이거는 자, 어느 반 학생 20명이라고 알려줬어요. 이렇게 문제 속에 단서 들어가 있는 거 동그라미 하세요. 까먹기 전에. 꼭 써먹어야 되니까. 자, 사회 점수가 65점 이상인 학생이 13명이다. 이것도 나와 있네. 이때 A-B. 자, 보자. 전체가 20명이야. 그리고 65점 이상인 학생이 13명. 65점이 여기, 65가 2개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이로 경계를 끊어. 그리고 65점 이상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그럼 이렇게. 자, 여기가 13명이 돼야 돼, 13명. 그러면 자, 13명. 13명이면 상대 도수를 얼마일까 보자. 자, 13명의 상대 도수는 자, 13명의 상대 도수는 얼마가 되니?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거꾸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하자. 13명의 상대 도수는 전체가 20명이잖아. 자, 20분의 13이잖아요. 그쵸? 20분의 13. 그치? 자, 그래서 곱하기 5를 하면 100분의 얼마가 나와? 5, 35, 65, 0.65가 된다. 0.65. 그러면 0.65에서 얘네들이 빼면 되죠. 그럼 B가 나온다. 그치? 자, 그럼 0.65에서 빼기 0.3 하고 0.25 더한 거 빼면 돼. 0.3과 0.25 더하면 0.55. 0.1이네. 0.1. 그래서 B는 0.1입니다. 자, 이제 A 구하자. 그러면 여기가 상대도수로 0.65였잖아. 그럼 위쪽은 그럼
1에서 0.65 빼면 되죠. 자, 그리고 0.2 더하기 A는 1에서 0.65를 뺀 거. 맞죠? 그래서 0.2랑 A를 더한 건 그럼 0.35 하면 돼. 자, 따라서 A는 그럼 뭐가 될까요? 0.15 하면 되겠죠? 0.2를 빼니까. 여기서 우리 소수의 덧셈 뺄셈은 소수점 자리를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기.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A하고 B의 값을 다 구했어. 마지막으로 A 빼기 B. 자, A 빼기 B는 0.15에서 0.1을 빼면 되니까 답은 뭐가 된다? 0.05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기. 자, 됐죠? 그럼 유형 11번으로 가볼까? 자, 상대도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 상대도수 분포 그래프를 보고 문제를 푸는 문제입니다. 1009번으로 가보자. 자, 대표 문제, 이것도 집중 공략이야. 해교내 학교 학생 50명의 앉은 키에 대한 상대도수 분포야.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 자, 65cm부터 90cm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급의 크기는 5cm이다라고 했는데 맞죠? 자, 2번 75cm 이상 80cm 미만인 계급의 도수가 가장 크다. 자, 도수는 상대도수하고 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큰 거 맞습니다. 앉은 키가 70cm 이상 75cm 미만인 학생은 전체 24%이다. 70cm 이상 75cm 미만이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상대도수가 얼마인지 보자. 0.2하고 0.3 사이에 5칸이야. 그러면 한 칸이 0.02입니다. 0.02. 그럼 0.2에서 몇 칸 올라갔냐면 2칸 올라갔어. 그럼 여기가 0.24입니다. 0.24. 0.24니까 100분율로 24% 맞죠? 상대도수에다가 100을 곱하면 100분율이 된다 했어. 4번 가보자. 앉은 키가 80cm 이상인 학생은 10명이다. 자, 80cm 이상이면 이쪽이죠. 그러면 자, 지금 상대도수를 구해볼게요. 여기가 2칸이 올라와서 0.04. 여기는 딱 0.2. 0.2랑 0.04를 더하면 여기에 상대도수는 0.24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상대도수고 전체가 50명이라고 했으니까 50명의 0.24는 몇 명이지 이 말이지. 그럼 어떻게 계산해? 50 곱하기 0.24 전체 학생 수의 비율을 곱하면 그 비율에 해당되는 애가 나온다 했죠. 그러면 50 곱하기 얘는 100분의 24 하면 되겠죠. 얘가 1, 얘가 2 해서 약분하면 12. 그래서 12명이다 해야 되는데 10명이다 했네.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되겠니? 5번 볼까? 앉은 키가 10번째로 작은 학생이 속하는 계급은 10번째로 작은 학생. 그러면 상대도수를 알아야 돼. 얘가 상대도수 그래프니까 10번째면은 50명 중에 10번째 상대도수 구해보자. 50분의 10. 자, 그러면 이게 5분의 1이니까 0.2다, 그치? 작은 쪽으로 0.2에 해당되는 거 찾아야죠. 작은 쪽으로 0.2. 그럼 여기 와봐봐. 여기 작은 쪽이죠. 여기가 얼마냐면 0.12가 되죠. 0.12. 이 안에는 0.2가 안 들어가요. 그쵸? 그러면 0.2에 해당되는 여기 있겠다. 여기랑 여기랑 합치면 0.2가 넘으니까. 요 안에 10번째로 작은 학생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계급은 70cm 이상 75cm 미만 맞습니다. 되겠니? 자, 방금 봐봐. 65cm 이상 70cm 미만의 상대도수가 0.12야. 그러면 여기에 학생이 몇 명이 들어가냐면 전체 학생이 50명이니까 50 곱하기 0.12 하면 돼. 자, 50 곱하기 0.12를 하면 얘가 얼마가 되지? 자, 1.2, 6명이에요. 6명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학생은 6명이야. 그러면 10번째는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요 계급이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천실이 오른쪽에 서술형 문제네. 자, 이것도 윗몸 일으키기 기록이고 상대도수 분포 그래프입니다. 했어. 자, 기록이 20회 이상 30회 미만인 학생이 6명이다 했어요. 아하, 요거 가지고 7번째로 좋은 학생이 속하는 계급을 구하자. 자, 먼저 20회 이상 30회 미만, 20회 이상 30회 미만, 여기네. 여기에 학생의 자, 상대도수는 0.15입니다. 딱 가운데네, 0.15. 상대도수가 0.15야. 이 0.15에 해당되는 아이가 몇 명이야? 6명이야. 여기가 6명. 6명. 그럼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전체 학생부터 알아내자. 우리가 전체 학생을 모르니까 전체를 X명이라고 해봐. 그러면 X명 중에 6명이 상대도수인데 이게 0.15라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 X는 어떻게 구하는데 X는 0.15분의 6이 되는 거야. X가 여기로 가고 여기 나눠지면 그치? 그럼 양쪽에 분모 분자 100을 곱하면 600이 되고 얘는 15가 되겠죠. 15로 나누면 돼요. 여기 40 아니니? 40, 15, 40. X는 40. 그래서 전체 학생 수가 40명이라는 거 알아냈죠. 그러면 7번째로 좋다는 건 자, 7번째. 이것도 상대도수로 다시 구하자. 7번째. 그러면 40명 중에 7. 자, 40명 중에 7이면 상대도수로 얼마일까요? 계산해보자. 자, 그러면 7 나누기 40 하면 되겠죠. 잘 모르겠으니까 나 7 나누기 40 할게. 그냥 분자 나누기 분모. 한 자리수 못 들어가고 1의 자리라서 점 찍어서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 갈 겁니다. 자, 0 했어. 소수점 찍었으니까 0 할 수 있죠. 한 번 들어가요. 40. 30 남았고요. 한 번 더 0 내리고요. 48, 32, 47, 28, 280, 20. 한 번 더 0만 들어 내리고 4, 5, 20. 끝났죠. 0.175. 아, 그러면 얘가 0.175에 해당되는 걸 찾아야 되지. 자, 그러면 좋은 쪽으로, 좋은 학생이니까 좋은 쪽 여기서부터 가야죠. 자, 여기가 0.05입니다. 자, 제일 잘하는 구간은 상대도수가 0.05에 해당되는 아이들이야.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0.1입니다. 0.1. 그럼 이거 합쳐봤자 0.15죠. 나는 0.175에 해당되는 걸 찾는 거잖아. 어디 들어가긴 여기 있겠네. 여기 들어가겠네. 아, 그래서 자, 계급은 요 계급이자. 계급을 말해야 되겠죠. 따라서 40회 이상 50회 미만이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수고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자, 찢어진 상대도수 분포 또 가보자. 오늘 문제를 되게 많이 푼다, 그치? 할 수 없어. 이제 하이라이트니까 마지막까지 자, 풀어볼게요. 상대도수도 역시 찢어져 있었어. 자, 그럼 우리가 상대도수의 총합은 1이라는 거. 자, 요거 이용해서 풀면 되고요. 또 계급의 도수는 상대도수 곱하기 도수의 총합. 상대도수 그리고 도수의 총합이 나오면 그걸 곱하면 그 계급의 도수가 나오고요. 또 상대도수랑 도수는 정비례한다. 자, 이런 상대도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됩니다. 자, 대표 문제부터 볼까요? 자, 우진이네 학교 학생 50명. 자, 여기 전체 학생 수, 전체 도수 알려줬어. 50명. 자,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게 80점 이상, 90점 미만. 자, 80점 이상, 90점 여기네. 여기 구하고자 하는 거야, 이거. 근데 전체 학생이 50명이라고 알려줬어요. 그쵸? 자, 그러면 상대도수를 한번 보자. 자, 모르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상대도수의 합이 얼마일까? 1이다. 자, 이것을 써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질 상대도수의 합은 1이다. 그럼 여기
여기도 0.1과 0.2 사이에 5칸이니까 하나는 0.02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0.18이고요. 여기는 0.38이고요. 여기가 0.2칸이니까 0.4. 자, 더하기 합니다. 자, 0.18과 0.38과 0.04를 더하면 자, 2 올라가고 6. 0.6이네. 그러면 자, 여기 x는 얼마가 돼? 0.4가 되겠다. 합쳐서 1이 돼야 되니까. 자, x는 0.4. 자, 여기에 상대도수가 0.4야. 여기에 상대도수가 0.4. 그러면 전체가 50명이잖아. 50명에 대한 자, 0.4. 50명의 0.4는 몇 명일까요? 50명 중에 0.4. 50 곱하기 0.4 하면 돼. 전체 곱하기 비율. 전체 곱하기 비율. 그럼 4, 5, 20. 20명이네. 20명. 그치?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자, 바로 옆에 1016번 서술형 가보자. 여기는 찢어졌는데 두 구간이 몰라. 7시간 이상, 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11시간 미만. 이 두 개를 다 모르네. 자, 그럼 자, 걸린 시간이 9시간 미만인 직원이 전체의 32%이고 13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인 직원이 80명일 때 자, 10시간 이상인 계급의 도수를 구하라 했어. 자, 힌트 2개 줬다 그치? 9시간 미만인 직원이 전체 32%래. 자, 그러면 9시간 자, 미만인데 상대도수를 볼게요. 여기가 여기도 하나가 0.0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3칸 올라와 있으니까 0.06, 0.1 없어. 그치? 그러면 자 9시간 미만은 32%니까 0.32죠. 자, 퍼센트 떼고 비율로 하면 0.32. 그러면 자, 7시간 이상 9시간 미만이 되는 건 자, 합쳐서 0.32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0.32에서 빼기 0.06과 0.1 더한 거 빼면 되겠죠. 그래서 나오겠다. 0.32에서 0.16 빼면 돼. 그럼 0.16이네. 그치. 자, 0.16 나왔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0.16 나왔어. 그럼 여기가 0.16이야. 그럼 나는 10시간인 계급의 도수, 10시간. 계급값이 10시간. 계급값이 10시간이 여기네, 여기. 여기에 도수를 구하고자 하는 거지. 일단 여기에 상대도수부터 구해보자, 그러면. 자, 그러면 계급값이 10시간인 계급의 자, 상대도수는 어떻게 구할까? 자, 여기까지가 32%였잖아. 그치? 32% 여기 9시간 미만이. 그러면 여기는 100%에서 32를 빼면 68%여야 되지. 68%. 즉 0.68 그치? 그래서 자 0.68에서 나머지들을 다 빼자. 0.68에서 여기 있는 애가 0.3이고요. 여기 0.2고요. 자, 이 두 개네 그치? 두 구간. 그럼 0.3과 0.2를 더한 거 빼면 돼. 0.5를 빼니까 0.18이구나. 상대도수가 0.18이야. 여기가 0.18. 자, 0.18. 그러면 그거에 도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도수. 그러면 지금 도수를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죠? 보자. 자, 여기 13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인 직원이 80명이라는 거. 이거 해서 우리는 이 상대도수에 대한 도수를 구해야 될 것 같아. 자, 13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여기야. 여기 0.2지 그치? 0.2에 해당되는 직원이 80명이야. 이거 비례식 그냥 쓰면 돼요. 0.2에 해당되는 게 80명이면 우리는 0.18에 해당되는 건
몇 명일까요? X명. 이렇게. 비례식 썼어.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0.2 곱하기 X는 80 곱하기 0.18을 하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X는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거 곱한 거를 0.2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계산을 이렇게 바로 할게요. 0.2로 나눌 거야. 그러면 자, 여기 100을 곱해서 얘는 18로 만들고 100을 곱하면 20이 되죠. 똑같이 100을 곱했어. 그리고 요거 1, 요거 4 됐지. 그럼 4, 8, 32, 72명. 너무 많은데 0.18이고요. 잘못했네. 13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인 직원이 80명이야. 그럼 되겠다. 비슷하네. X는 72명 맞습니다. 자, 여기가 80명 정도 되니까 얘보다 조금 못하죠. 72명. 자, 어림하니까 맞네. 자, 이렇게 구하면 된다. 비례식 쓰면 된다. 상대 도수랑 자, 도수는 비례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13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의 상대 도수하고 거기에 도수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 계급의 상대 도수가 0.18이니까 자, 이걸 가지고 비례식 썼어. 상대 도수 대 도수는 상대 도수 대 도수. 0.2에 해당되는 사람이 80명이면 0.18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 명일까? 이렇게. 그래서 X는 72명.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자, 거의 다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상대 도수. 자, 우리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자, 어떻게 비교하는지 한번 보자. 먼저 어느 중학교 1학년 남학생, 여학생이 1학기 동안 봉사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도수 분포표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상대 도수가 같은 계급은 그랬어. 상대 도수가 같은 계급은 자, 지금 남학생은 120명이고 여학생은 100명이에요. 상대 도수를 구해야 되거든요. 도수가 같다고 해서 상대 도수가 같은 거 아니지. 왜? 전체 학생 수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학생 수가 다르니까 도수가 같다고 상대 도수가 같을 수는 없죠. 자, 그러면 구해봐야 되겠다. 일단 도수가 같은 건 다 제껴. 어차피 다 다르게 돼 있지. 얘 빼고. 그러면 120분의 자, 요거 두 번째 30. 120분의 30으로 가보자. 자, 120분의 30. 이게 상대 도수죠. 여기는 그럼 100분의 19. 자, 같을까? 여기 얼마야? 4분의 1이죠. 4분의 1. 4분의 1 하려면 여기 25가 돼야 되는데 아니죠. 틀렸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자. 이 전체의 비가 얼마인지 120대 10, 120대 100. 그럼 이렇게 하나씩 떼버리고요. 12대 10이니까 2, 6, 12, 2, 5, 6대 5가 되는 거 찾으면 돼. 6대 5가 되는 거 찾으면 돼. 6대 5. 6대 5 어디 있을까? 여기네. 7, 6, 42, 7, 5, 35. 7로 나누면 7, 6, 42, 7, 5, 35. 6대 5 맞죠? 요겁니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니? 상대 도수가 자, 같은 거 찾기. 그럼 전체 수의 비가 전체 도수의 비가 요 상대 각 도수의 비랑 같으니까 찾아주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형 14번 상대 도수의 비. 자, 한번 보자.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상대 도수의 비는 다음 순서로 구하자. 먼저 도수의 총합과 그 계급의 도수를 각각 한 문자로 나타낸다. 그리고 상대 도수는 총합분의 도수임을 이용해서 상대 도수 비를 구해라 하겠어. 먼저 두 집단의 도수의 총합의 비가 5대 3이야. 그리고 어떤 계급의 도수 비가 1대 2일 때 상대 도수의 비를 나타내시오. 그러면 자, 총합이 A하고 B가 있는데 총합이 자, 5대 3이래요. 그리고 어떤 계급 아까처럼 특정 계급의 도수가 1대 2래요. 그러면 상대 도수는 그랬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5명일 때 얘는 3명이고 그 계급에 얘가 1명일 때 2명이라는 거죠. 그럼 얘 상대 도수. 자, A의 상대 도수는 어떻게 돼? A는 전체분의 그 계급이니까 5분의 1이 되고요.
B는 전체분의 그게 보니까 3분의 2가 되죠. 자, 따라서 상대도수의 B는 5분의 1 대 3분의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쉽잖아, 그치? 전체 도수, 총합이 전체 도수가 5대 3이야. 그럼 전체 도수가 5대 3으로 하면 되고요. 자, 어떤 계급의 도수가 1대 2야. 어떤 계급 도수가 1대 2. 1대 2로 하면 됩니다. 1, 2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도수를 구하면 돼. 상대도수. 자, 그래서 이 B를 어떻게 하라고? 자, 자연수의 B로 나타내라고. 분수 아니고. 그러면 양변에 15를 곱해서 3대 10이라고 답을 하면 된다. 간단하지?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냥 총합을 그냥 5명, 3명. 그 계급을 1명, 2명이라고 하고 상대도수 구하면 된다. 되겠니? 자, 17, 그 다음 페이지 가보자. 자, 그러면 이제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우리가 자,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해보자 그랬어. 자, 요게 지금 1반, 2반 영어 단어 개수야. 자, 보고 푸는 문제. 보기 보자. 1반보다 2반이 영어 단어를 더 많이 외운 편이다. 지금 개수가 많을수록 많이 외운 거죠. 자, 그래프가 2반이 1반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2반이 더 많이 외운 거죠. 자, 그래서 2반이 더 많이 외운 편이다. 맞죠? 1반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은 17.5개이다. 그랬어. 1반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이면 상대도수 가장 큰 거니까 여기죠. 여기에 계급값은 17.5 맞습니다. 자, 1반과 2반의 전체 학생 수가 각각 25, 50이면 영어 단어를 10개 이상 15개 미만 외우는 학생은 1반보다 2반이 더 많다 그랬네. 자, 10개 이상 15개 미만 가보자. 10개 이상 15개 미만 여기네. 1반은 0.2죠. 1반은 0.2. 근데 1반을 25명이야. 자, 25명에 0.2니까 10분의 2. 그럼 5분의 1이죠. 그러면 5명이 됩니다. 5명. 자, 그리고 B는 0.24. 2반은 0.24야. 0.24. 그런데 전체가 50명이라고 했어. 50명. 그럼 50 곱하기 0.24. 0.24는 100분의 24니? 100분의 24. 자, 그러면 여기 2로 나누면 12명. 2로 나누니까 12명. 자, 그래서 2반이 12명. 1반보다 2반이 더 많다. 맞네요. 자, 상대 도수는 작지만, 자, 전체 도수가 크기 때문에 2반이 더 많아진 거야. 4번. 2반에서 영어 단어를 20개 외운 학생은 2반에서 상위 22%에 든다. 영어 단어를 20개 외운 학생. 20개면 여기에 들어가네. 자, 요 라인 2반이니까 요 계급에 속하죠. 그러면 상위 22% 이내에 든다 그랬어. 자, 상위면 여기까지 봐야 되죠. 2반이 여기가 몇 퍼센트야? 0.22. 자, 그리고 여기가 0.36. 그럼 합치면 0.58인데 22%에 들려면 여기 들어야 되는데 20개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니죠? 2반에서는 틀렸네. 얘가 틀렸네. 자, 5번 보자. 1반에서 영어 단어를 15개 미만 외운 학생은 15개 미만이면 여기 1반이고 미만이면 이쪽이야. 그럼 이쪽 애들이네. 이쪽 애들. 저 일반 전체 32%이다. 자, 여기가 0.12. 여기가 0.2. 합치면 0.32. 그러니까 36% 맞습니다.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25번 갑시다. 자, 어느 중학교 1학년 남학생 150명과 여학생 200명. 자, 전체 학생 수 알려줬으니까 이런 거, 자, 꼭 체크해야 됩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했어. 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학 점수가 더 높은 편이다. 여학생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자, 더 높은 편이다. 맞습니다.
수학 점수가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학생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다. 수학 점수가 85점 이상 자, 하고 90점 미만 여기네. 학생 수를 구해야 되는구나. 자, 남학생은요. 비율이 0.28 여학생의 비율은 0.24 자, 그러면 누가 더 많다? 남학생이 150명밖에 안 되거든. 그럼 여기다가 150을 곱해야 돼. 자, 그럼 남학생은 150 곱하기 0.28을 해야 되고요. 자, 여학생은요. 200명이야. 200 곱하기 0.24를 해야 돼. 계산해봐야겠구나. 자, 150 15에 28 곱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58, 40, 120, 50 아닌가? 250 30이구나. 250 3 자, 420이고 여기는 20에 24 24에다 20 곱하면 되니까 480이네. 누가 더 많아? 여학생이 더 많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다. 틀렸습니다. 여학생이 더 많습니다. 곱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학 점수가 95점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14%이다. 자, 95점 이상이니까 자, 여기 남녀 다 합치란 얘기죠. 남학생은 0.2고 남학생은 0.2, 여학생은 0.18이야. 0.06이야. 자, 그러면 각각을 구해야 될 것 같아. 자, 각각을 구해보자. 여학생은 0.2인데 0.2 곱하기 전체가 200명이었어. 그치? 200명. 그러면 0.2에 200명이면 40명이 되겠네. 그 다음에 남학생은 전체가 150명이고 비율이 0.06이야. 남학생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자, 150명에 0.06. 자, 그러면 150에 6을 곱하면 30, 900이고 동그라미 2개 떼버리니까 9명. 그럼 49명이야. 49명. 그러면 전체가 합쳐서 350명. 자, 350분의 49명입니다. 75, 35. 77, 49. 27, 14. 100분의 14. 14% 맞죠? 자, 전체 350분의 49 하니까 계산했더니 0.14 나오고 퍼센트로 14% 맞네요. 자,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맞는 건 기역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자, 계산한 거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 좀 빨리 한 것 같아. 자, 수학 점수가 95점 이상인 학생을 구할 건데 여학생의 비율이 0.2고요. 남학생은 0.06이야. 그래서 자, 여학생은 0.2니까 어떻게 했냐면 전체가 여학생 200명, 200명에 0.2를 계산하면 40명이 나왔고요. 남학생은 150명에 비율이 0.06이었어. 그래서 얘는 9명이 나온 거야. 그러면 40명하고 9명을 더한 거지. 그러면 49명이잖아. 전체가 49명. 그러니까 95점 이상인 아이가 남녀 합쳐서 49명인 거지. 그럼 전체는 또 350명이잖아. 그걸 퍼센트로 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한 거야. 그렇게 하면 14%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다는 거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다 풀었고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 프리뷰 스스로 풀고 자, 선생님하고 또 모르는 걸 볼게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